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다시 월요일입니다.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20대 국회가 오늘 공식 개원했죠. 비록 원구성 법정 시한은 넘겼지만 비교적 순탄하게 첫 발을 내디딘 셈인데요. 이제는 일하는 국회가 되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겠습니다.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의 말처럼 20대 성인이 된 국회가 보다 성숙하고 신뢰받는 민의의 장으로 거듭나기를, 소통과 화합이라는 새로운 국회상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는요, 김수민 의원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당의 입장, 2부에서 송금주 대변인 연결해서 들어보겠고요. 3부에서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연결합니다. 오늘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도 강조한 내용인데요.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20대 국회가 오늘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소야대와 3당 체제라는 변화된 정치 환경 속에서 시작된 20대 국회. 이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극복하고요, 협치의 정치를 정착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치권 현안을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국회가 드디어 개원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전에 열린 개원식 보니까요, 국회의원들이 취임에 임하면서 이 선서하는 모습 인상적이던데요. 네, 개원식에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동시에 선서를 하게 되죠. 그랬죠. 우리 요번에 20대 국회의원 초선 의원이 132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들은 처음 국회에서 선서를 하는 것이 그렇군요. 되겠죠. 우리 보통 보면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선서는 헌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국회의원 경우에는 국회법 24조에 명시가 돼 있는데, 네. 국회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네. 상당히 많은 말들이 포함되어 있죠. 추 의원님이 취임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 염두에 둬야 될 것이요. 네.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표현입니다. 와닿습니다. 그것은 지역구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도 아니고, 네. 정당의 이익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지지층의 이익도 우선한다는 것이 아니라, 네.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본인이 선서를 했다라는 거죠. 사실 선서라는 것은 엄숙하게 무겁게 국회의원이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오늘 한 선서 정말 의정 활동하면서 계속 마음에 담아뒀으면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요, 미국의 경우에는 의원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과거에는 성경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서를 네네.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동안 뭐 종교도 다변화되고 하다 보니까 2006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슬람교도 케이스 앨리슨 하원 의원, 미네소타주입니다. 네. 거기서 하원 의원이 이슬람교도가 처음으로 나와서 코란에 손을 얹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유대교 출신은 토라에 이렇게 손을 네네. 얹기도 하고요. 힌두교도 출신은 그 베다의 손을 얹기도 네. 하고, 불경의 손을 얹기도 하고, 네. 물론 대부분은 성경의 손을 얹기도 합니다만은, 그리고 무신론자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네. 미국 헌법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네. 우리는 그런 전통이 없기 때문에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 들어서 선서하면서 이렇게 그 국회 의정활동 임하는 각오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아까 국회법 24조라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그거 우리 국민들도 좀 잘 숙지하고 있다가 국회의원들이 잘못하면 꼬집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선서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자, 그리고요, 이 박근혜 대통령도 개원식에 참석해서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국회를 국정운영 동반자로 존중하겠다. 이렇게 언급했군요. 예, 오늘 박근혜 대통령 개원 연설에서 소통, 협력, 존중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 협력하겠다는 골격 제시하고, 또 여야 3당 대표와의 회담도 정리하겠다. 네. 그리고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국회를 존중하겠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과거 국회에서 한 연설을 보면은 국회를 압박하거나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이 좀 다분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국회 연설을 보니까 물론 이제 국정 과제로 산업 구조 조정이라든가 노동개혁, 규제개혁 필요성 강조했지만은 전달하는 방법이,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드럽게
함께 가자 스타일로 변했고 과거처럼 압박하는 스타일에서 좀 스타일이 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오늘 눈여겨볼 대목이 대통령이 입고 온 의상이 네. 분홍색이었습니다. 네. 핑크빛이라 그러죠. 네. 보통 대통령은 패션 정치라고 해서 이렇게 어떤 의상을 입냐에 따라서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했거든요. 그랬었죠. 국회 연설할 때 보면은 짙은 군청색 옷이나 회색 옷을 많이 입었습니다. 네. 그것은 국회에 대해서 격을 갖춘다 그런 의미였고 지난 2월로 기억합니다마는 북한 핵 문제 경제 활성화 국민 담화할 때는 경제 활성화 보기엔 빨간색 옷을 네네. 입고 나왔었죠. 이렇게 그 분홍빛 옷을 입는 건 처음인데요. 분홍이라는 것이 연상하는 것이 봄을 연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봄의 상징색이 분홍 그리고 오렌지 이렇게 많이들 네. 이야기하는데 20대 국회가 새로 출발했기 때문에 새롭다라는 의미에서 또 분홍색 그리고 새로운 협치를 다짐한다라는 의미에서 분홍색을 입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아유, 공감됩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이 아프리카 순방 중에 거부권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분위기가 싸하지 않을까 우려도 있었는데 연설 이후에 보니까 국회의장단과 오부 요인 그리고 여야 지도자와 만나는 자리도 마련됐던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예, 분위기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물론 대통령 연설하고 입장하고 퇴정할 때도 여야 의원들이 모두 기립해서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볼 수 네. 있었습니다. 과거 국회에서 연설할 때 여당 의원들만 일어서고 이래서 그런 기립 모습이 끄지 있었죠. 않았습니까? 네. 오늘은 뭐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모두 기립해서 박수를 쳤고 그리고 박 대통령도 연설이 끝난 뒤에 정세균 국회의장과 악수를 나누는 모습도 네. 참 개인적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그 연설 이후에 오부 요인 그리고 여야 지도자 국회의장단하고 이렇게 면담을 가졌는데요. 길지는 않았습니다. 한 네. 18분 정도 진행이 됐다는데 네.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고요. 박 대통령이 정부와 국회 가는 길이 다르지 않다. 국회와 앞으로 더 많이 대화하고 소통해 나갈 예정이니까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의화 의장도 적극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그 화답을 했는데요. 네. 물론 문제는 협치의 문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죠. 네, 네. 어떻게 물론 국회가 정부에 대해서 행정부에 대해서 뭐 협력만 할 수 없는 거고 견제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래도 정말 협력할 부분은 정말 그 국가 이익을 위해서 협력을 하고 견제할 부분은 견제하는 그런 서로 상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정세균 국회의장 개원사에서 개헌은 누군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이렇게 못 박아서 개헌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는데 자 이것을 계기로 좀 공론화 이 물결을 탈까요?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원사에서 개헌 필요성 언급했다는 것은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이런 지금은 30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러니까 1987년에 만들어졌던 그 헌법이 이젠 더 이상 우리 몸에 맞지 않는다. 이런 인식들은 정치권에 있는 상당 부분 인사들이 나왔었죠? 좀 그 네.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또 마침 그 여야 중진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헌 세미나도 열렸습니다. 네. 여기에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도 참석을 했고 아하. 개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기울였는데 그렇지만 문제는 있습니다. 그 개헌에 대해서 개헌이라는 것은 정치권의 모든 현안들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시급한 것이 경제 활성화, 구조조정 이런 것들인데 오히려 그런 논의들이 국정의 주요 과제들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네.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는 개헌 논의가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네. 시각들이 있습니다. 자칫 개헌 논의가 본격화된다면은 권력의 중심추가 이동이 되는 거죠. 차기 권력 구도로 관심이 집중이 되고 네. 그러다 보면은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질 것은 뭐 뻔한 네, 일이고요. 네. 그래서 청와대는 상당히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견제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가 1년 6개월 남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네. 어느 시점에서 본물 터지듯 다시 논의가 본격화될지 그것은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심스럽게 다뤄야겠군요. 자, 국회는 어쨌든 이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각 당이 상임위원장을 정하기까지 참 곡절도 많았을 텐데 주목해야 할 위원장 누가 있다고 보세요? 가장 눈에 띄는 그 위원장이 예결특위 위원장의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이죠. 네. 첫 여성
예결특위위원장이고요. 네. 환경노동위원장 역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입니다. 네. 대우자동차 노조위원장 출신이죠. 네. 강성 친노 성향이라고 하는데 이 두 위원장이 정부의 예산과 정책에 상당히 견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네. 예상이 되고요. 정보위원장에는 국정원 출신이죠.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네. 선출이 된 것도 눈에 띄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선출이 네. 됐는데요. 이 자리는 원래 농촌 출신, 그것도 호남 출신을 배려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호남 출신 중에서 적임자가 없어서 아하. 대도시인 부산 출신이 네. 김영춘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